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8% 떨어졌죠.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거래도 충분하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정도 거래가 터졌고, 화요일 날은 더 많이 터져서 6천억 정도, 이틀 동안 합쳐서 1조 원 정도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래서 제가 원전 관련된 쪽을 볼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쪽이 수급적인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시세 관련돼서 본다면 우리 기술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세 관련해서 보면 두산이 대장입니다. 조정폭도 가장 적고 돌파하는 구간도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두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이렇게 먼저 가격이 반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체코 관련된 부분이나 앞으로 뭐 무언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그리고 고가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저는 이쪽 구간을, 그쵸, 요렇게 거래가 터지는, 예를 들어서 5월 한 중순 말 그리고 지금 정도에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쪽에서 제가 매집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느냐, 절대적인 거래 수치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거래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하루에 뭐 300억 뭐 200억 엄청 안 터질 때 그 정도 거래가 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날 5월 27일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씩 이렇게 거래가 터지죠. 이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 상황이 나와야 세력들의 매집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다들 그걸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이쪽 방향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이 옮겨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 옮겨오고 있고, 원전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대안이 없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원래 제가 2주 이상 잘 보유를 안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보유하면서 제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은요, 원래 시세가 화끈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두산도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우리 기술을 붙여서 볼 수 있겠죠. 우리 기술이 지금 이틀 동안 고가 돌파를 했고, 지금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다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약간 멈춰있는 그런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건 후발주까지 같이 붙어서 오고 있다. 후발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조금 그 대형주에 붙어있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원전 쪽은요, 뭐 딱히 뭐 나쁜 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세를 만들어내는 원인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미국에 있는 기업, 즉 SMR입니다. SMR. 이게 뉴스케일 파워인데 뉴스케일 쪽에 대한 시세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SMR의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거의 한 6, 7%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나오는 조정이지 뭐 시세가 끝났다거나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집중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자. 요거 말고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 위주로 봤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갖고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3천당 제약을 먼저 볼게요.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팔고 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판 건 15만 원인데 지금 21만 원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시세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쵸, 19%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다. 요거 말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몇 프로? 23%, 그리고 어저께 몇 프로? 8%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전 오늘 두산을 매수했습니다. 두산을 어저께도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하고, 오늘은 23만 6,500원에 매수했는데 종가는 23만 3,500원에 마감이 됐고, 어저께도 23만 4천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뭐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 때, 즉 확인하고 매매를 했었을 때 아까 전에 보셨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즉 가격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태성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 매수, 매도, 그리고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쵸?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매매를 이끌어 갔을 때 내가 어떻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이게 아마 협상자 대상 선정하는 게 17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팀 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껑충, 체코원전 기대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SMR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 앞으로 차기 원전은 SMR로 건설이 된다는 게 저는 확정이 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죠. SMR, 그쵸?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새벽에 마감된 SMR의 시세를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을 했고, 그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소폭 하락이 나온 것이다. 한 6% 정도. 자, 실제 시세를 보면 그쵸? 많이 올라왔죠. 5불에서 한 13불, 한 100% 이상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었을 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고가 돌파하면 원래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보유할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보유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매매 전략, 그쵸? 이론 관련된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거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고가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하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반영을 했을 때 이런 상승세를 내가 계좌에 넣고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그쵸, 내가 실적 그리고 호재, 악재 이런 것보다 시세가 더 빠릅니다. 악재가 있다 그럼 주가 안 올라요. 그리고 더 이상 호재가 안 나온다 그래도 주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을 지금부터 지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얘기에 대한 내용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이렇게 확 눈에 보이는 게 뭐 체코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 이쪽에다가 매몰되고 집중되다 보면 사실상 17일 날 협상자 대상 딱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호재 나올 거 없으니까 그냥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쵸? 가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